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자, 오늘 역시 이제 부등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등식에서도 부등식이니까 연립 부등식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범위를 찾아라, 아니면 범위가 이렇게 될 때 부등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들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색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해요. 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요. 자, 이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부등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중요한 말이 뭐냐면 x, y가 모든 실수랍니다. 근데 이 식이 x, y에다가 무슨 값을 갖다 집어넣든지 간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상수 b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참 약간 좀 당황스럽죠. 문자도 x, y, 그 다음에 또 a, b 이렇게 다 많이 섞여 있고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단 문자가 x, y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자를 갖다가 하나로만 좀 정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자, 여기 잠깐만 보시면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내가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주 잘 풉니다. 왜? 요게 뭐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자가 지금 많이 들었으니까 인수분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는 푸는데 저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를 갖다가 이런 형태로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 이거 뭐라고 쓴 겁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잘 봅시다. x의 제곱이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x항이 들어있는 게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갖다가 가로를 친 다음에 여기에다 x라고 쓴 다음에 여기에는 2y를 쓰신 다음에 플러스 a라고 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쓰세요. 나머지도 역시 뭐예요? 내림차순 y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자, 여러분이 이 식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할 줄 아는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사실 이거일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x의 제곱 몇 x 나머지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 근데 잘 보세요. 얘가 2차식인데 x 제곱 앞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함수식으로 하여튼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가지 영역이죠.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요렇게 어떤 경우인가요? 이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밑에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x축에 살짝 닿는 거. 뭐예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차식이 나왔는데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뭐가 떠올라요? 판별식 D죠. D. 그럼 내가 찾는 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크거나 같다는데 여기는 작거나 같다. 이거 부호가 왜 바뀌어요? 부호가 왜 바뀌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으니까. 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자, 그럼 이쪽에서 판별식 D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x 앞에 있는 계수 어떻게 되나요? 자, 2y 되죠. 2y 플러스 a. 그럼 이걸 전체를 갖다 제곱하고 마이너스 4ac 아닙니까? 그럼 4를 쓴다며요. a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c가 어떻게 돼요? 뒤에 쫙 나와있죠. 그러니까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이 값이 0보다 어떻게 돼요? 작거나 같은 거죠. 자, 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를 정리하게 되면 자, 4y 제곱 플러스 4ay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고 이걸 갖다 다 이해만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마이너스 4b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자, 그럼 지워지는 게 4y 되고 마이너스 4y 되고 지워져. 그럼 항이 모두 몇 개 남느냐? 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습니다. 근데 네 개가 남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y가 붙어 있는 게 있고 y가 붙어 있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y가 붙어 있는 거하고 y가 붙어 있지 않은 걸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y가 붙어 있는 게 4a가 붙어 있고 마이너스 16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4a를 쓰고 마이너스 16을 쓸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쓰게 되면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b가 되죠. 자, 공부를 갖다가 어지간히 하는 학생도 여기까지 정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x, y가 모두 실수랍니다. 그러니까 이 y 값이 뭐가 들어갈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들어갈지 2가 들어갈지 마이너스 1이 들어갈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숫자가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케이스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거 갖다 싹 정리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느냐는 얘를 싹 정리하면 a 값이 얼마면 됩니까? 예, 4면 되는 거죠. 4. 그럼 내가 정리된다는 게 뭐예요? a에다 4 넣게 되면 얘가 0에다 y로 하면 0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몽땅 뭘로 만든 거예요? 0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0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럼 0을 쓸 필요 없고요. a가 4라서 4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니까 4의 제곱 16 아닙니까? 그럼 16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4b만 이항을 시키면 이쪽으로 쓸게요. 16만 남고 이쪽이 4b가 되고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구하라는 게 뭐냐? b의 최소값이에요. b의 최소값. 자, b는 4가 돼도 되고요. 5도 되고 6도 되고 6.5도 되고 4.5도 되고 다 돼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요. 4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얘의 최소값 얼마? 4가. 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순. 만약에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기 싫으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실수 x, y니까 그 실수 들어갈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해당되는 부위를 없애는 방향.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판별식을 쓰는 목적이 뭡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판별식을 쓰는데 판별식을 한번 싹 써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판별식을 쓰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잘 보세요. 항을 잘 보게 되면 뭐예요? x라는 문자는 온전한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판별식을 쓰는 목적 가운데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 문자 하나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문자 하나를 갖다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 것이 판별식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잘 보게 되면 선생님 문제를 조금 더 단순하게 한번 좀 쓴 건 단순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원이 일단 3개가 있어요. 원이 3개가 있는데 안에 있는 원은 2개는 요 큰 원에 내접하고 있는 거예요. 내접.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이 6이에요. 반지름이 6. 그랬을 때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는데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인데, 근데 요 원을 갖다 약간 줄일 수도 있고 얘를 약간 늘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내접하는 원인데 반지름의 길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최대값. 그러니까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만까지 큰 게 가능하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내접원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내접원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거는 원래 지금 흰색으로 그린 것보다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접할 때 이 큰 원을 갖다 요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즈 보이면 가장 큰 원이고 중간 사이즈죠. 중간 사이즈가 어디까지 크게 만들 수 있느냐? 자,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줄 힌트가 뭐냐? 여기 바깥의 뒤꿈치 부위가 전체 큰 원의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에요. 그럼 이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네요.
자, 전체 원의 면적이 얼마인가요? 반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이 6이에요. 그럼 이 전체 원의 면적은 얼마인가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6, 6에 36이죠? 36파이. 그럼 36파이에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가로를 쳤어요. 어떤 가로? 가로를 치면 뭐예요? 안에 내접하는 두 개의 원. 요거의 넓이를 갖다가 더한 값을 빼준 것이 요 전체 원의 3분의 1이 얼마입니까? 12파이 아닙니까? 그러면 빗금층 면적이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요것만 잘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 그럼 잘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6이니까 요 지름이 얼마입니까? 12죠. 그러면 안에 내접하고 있는 이거의 지름 더하기 이거의 지름이 12라는 거예요. 그럼 안에 내접하는 거 이거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반지름을 갖다가 내가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6-R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다 써야 되는 게 안에 내접하고 있는 원의 면적을 쓰면 돼요. 그럼 요 면적, 자, 요거의 넓이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이죠. 그럼 여기 있는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파이 한 다음에 6-R 이거의 제곱. 그럼 여러분 이걸 갖다 정리하게 되면 뭘 R에 대한 2차 부등식 되는 거 아닙니까? 요 부등식만 잘 풀어내라 이런 얘기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6파이. 자, 마이너스 가로 치고요. 파이 R 제곱 쓴 다음에 플러스. 자, 요거 정리해 볼게요. 파이는 그대로 냅두고 요거 정리하게 되면 36 마이너스 12R 그 다음에 플러스 R 제곱이요. 가로 닫고 자, 12파이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풉니다. 자, 36파이. 자, 마이너스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한다면 가로 하게 되면 자, 그대로 한번 쓸게요. 그냥 36 마이너스 12R 그 다음에 플러스 R 제곱 가로 닫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12파이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파이 R 제곱 요거 마이너스 파이 R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파이 R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얘하고 얘는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R이 있는 거니까 요거밖에 없죠. 그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2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파이 쓴 다음에 R 쓰면 될 거고. 그럼 얘는 지워졌고요. 36파이 마이너스 파이 36이니까 얘하고 얘는 자연스럽게 지워질 거고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요쪽에 있는 거네, 그죠? 각기를 어떻게 돼요? 12파이. 그러면 각 항이 파이가 붙었으니까 파이는 그냥 다 지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짝수예요, 그죠? 짝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R 제곱 앞이 마이너스니까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얘를 다 이항을 하게 되면 이쪽에는 0만 이렇게 남고 얘가 넘어가는데 절반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R 제곱이 되고요.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R이 되고요. 얘 절반하니까 플러스 6이 되네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부등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근의 공식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자,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요. R을 갖다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짝수니까 짝으로 갑시다. A분의 1 쓸 필요 없고요. 절반 하나에 9를 바꾸게 되면 3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절반에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3 꼴마 루트 3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식을 다시 정리하면요.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6이라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요. 그럼 R 값의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가 됩니까? 3 마이너스 루트 3에서 3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원이 반지름이 어디에서 어디? 3 마이너스 R, 3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얘가 3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이 원이 또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작은 게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작은 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봐야 얘는 3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얘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얘는 좀 더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가장 큰 건 어디까지? 3 플러스 루트 3.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반지름이 3 플러스 루트 3까지 된다면 작은 원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쓰시면 정답이요?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여기 있는 문제에는
어떠한 그 부등식의 1차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갖다 잘 안다는 전제하에 약간 응용하는 문제로서 여러분이 잘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복습 좀 많이 하시고요. 관련되는 문제들 좀 많이 풀어보셔야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시험 때 맞는다?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 몸에 착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 때는. 그런 여러분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복습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